1979년 가을, 충청도 작은 언덕 위에 자리한 성모 수도원입니다. 아침 6시, 종소리가 고요한 새벽을 깨우고 있습니다. 하얀 수도복을 입은 수녀들이 성당으로 향합니다. 발걸음은 조용하지만 그들의 표정은 어딘가 무겁습니다. 맨 앞에서 걷는 수녀가 바로 은주 수녀입니다. 28배 그녀는 이곳에서 벌써 7년을 지내고 있습니다. 성당 안 수녀들이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제단 앞에는 오성민 신부가 서 있습니다. 40 중반의 그는 이 수도원의 실권자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 신부의 목소리는 엄숙하지만 어딘가 차가운 느낌이 듭니다. 수녀들은 고개를 숙인 채 아멘으로 응답합니다. 기도가 끝난 후 수녀들은 각자의 일터로 흩어집니다. 은주 수녀는 병든 원장 수녀를 돌보는 일을 맡고 있습니다. 침대에 누워 계신 원장 수녀는 이미 말을 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수녀님, 오늘은 기분이 어떠세요? 은주가 따뜻하게 묻지만 원장 수녀는 고개만 약하게 끄덕일 뿐입니다. 창밖으로는 가을 단풍이 붉게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점심시간 수녀들이 식당에 모여 있습니다. 오 신부가 들어오자 모든 대화가 멈춥니다. 정희 수녀, 어젯밤 소등 시간을 지키지 않았다고 들었는데 25의 정의 수녀가 당황한 표정으로 일어섭니다. 죄송합니다. 신부님. 기도를 하다가 늦었습니다. 기도는 정해진 시간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 식사는 거르시오. 정의 수녀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다른 수녀들도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은주 수녀가 조심스럽게 입을 엽니다. 신부님, 정희 수녀는 성실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오 신부의 차가운 시선이 은주에게 향합니다. 은주 수녀, 당신이 이 수도원의 규칙을 정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다만 없습니다. 순종이야말로 수도자의 첫 번째 덕목이지요. 식당 안에 침묵이 흐릅니다. 은주의 손이 살짝 떨리고 있습니다. 그날 밤 은주는 자신의 방에서 일기를 쓰고 있습니다. 주님, 이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신의 종이지. 한 사람의 종이 아닌데. 펜을 든 손이 계속 떨립니다. 창밖으로는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복도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립니다. 은주가 재빨리 일기장을 서랍에 감춥니다. 노크 소리가 들리더니 정의 수녀가 들어옵니다. 은주야, 괜찮아? 응, 괜찮아. 너는? 정의가 은주 옆에 조용히 앉습니다. 두 사람의 표정에는 같은 고민이 어려 있습니다.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정의의 작은 목소리에 은주는 대답하지 못합니다. 며칠 후 은주는 용기를 내어 교구청에 편지를 썼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에 주소를 적습니다. 신부님의 행동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수녀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편지를 우체통에 넣고 돌아오는 길, 은주의 마음은 복잡합니다. 혹시 들킬까봐 두렵기도 하고 변화에 대한 희망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후 돌아온 답장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교회의 체면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개인적인 감정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날 밤 은주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저 어둠 속에서 언젠가는 새벽이 올 것이라고. 하지만 그 새벽이 이렇게 험난할 줄은 몰랐습니다. 교구청의 차가운 답장을 받은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은주의 마음속 작은 희망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오성민 신부는 더욱 엄격해졌습니다. 마치 누군가 자신에게 대항했다는 것을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수녀들의 생활이 너무 해이합니다. 아침 미사 후 오 신부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개인 기도 시간도 모두 성당에서만 하십시오. 수녀들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스쳤습니다. 개인 기도마저 감시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며칠 후 저녁
영숙 수녀가 열을 내며 쓰러졌습니다. 22살의 영숙은 가장 어린 수녀였습니다. 신부님, 영숙이를 병원에 데려가야겠습니다. 은주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병원은 필요 없습니다. 기도로 낫을 것입니다. 오신부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열이 너무 높습니다. 정의 수녀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의 수녀, 신앙이 부족하군요. 오신부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신앙과 생명은 다른 문제 아닙니까? 은주가 용기를 내어 반박했습니다. 순간 수도원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오신부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은주 수녀, 당신은 순종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영숙의 열이 더 올랐습니다. 은주와 정희, 지연 수녀가 교대로 간병했습니다. 언니, 나 집에 가고 싶어. 영숙이 헛소리를 중얼거렸습니다. 은주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 아이는 왜 이런 고생을 해야 하는 걸까요? 새벽 3시 몰래 의사를 부를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신부가 알면 어떤 일이 생길지 두려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다행히 영숙의 열이 내렸습니다. 하지만 은주의 마음속 분노는 더 커져만 갔습니다. 일주일 후 밤 은주는 정희, 지연, 경자 수녀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5명이 작은 창고에 모였습니다. 우리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 은주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영숙이 죽을 뻔했잖아. 정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 교구청도 우리 편이 아닌데. 경자 수녀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기서 나가는 수밖에 없어. 지연 수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모두가 깜짝 놀라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수녀가 된다는 것은 평생의 서약이었습니다. 수도복을 벗는다고? 경자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게 아니야. 잠시 피해 있다가 언젠가 돌아와서 진실을 말하는 거야. 은주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날 밤부터 5명은 비밀리에 계획을 세웠습니다. 언제, 어떻게, 어디로 갈 것인지 신중하게 논의했습니다. 트럭 운전사, 이만호 아저씨가 도와줄 수 있을 거야. 정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만호는 수도원에 쌀을 납품하는 운전사였습니다. 수녀들의 어려운 처지를 안타깝게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괜찮을까? 우리가 이런 일을. 경자가 불안해했습니다. 경자야, 우리도 사람이야.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할 권리가 있어. 은주가 경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며칠 후 이만호 아저씨를 만났습니다. 그는 흔쾌히 도움을 약속했습니다. 수녀님들 걱정 마세요. 제가 안전한 곳으로 모셔다 드릴게요. 계획이 구체화될수록 두려움도 커졌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참을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 언젠가 꼭 돌아와서 진실을 말하자. 은주가 동료들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그래, 이건 도망이 아니라 진실을 위한 선택이야. 정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창밖에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탈출을 계획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오성민 신부는 더욱 예민해졌습니다. 수녀들 사이에 이상한 기운이 돕니다. 그가 아침 미사 후 차갑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2명씩만 함께 다니십시오. 3명 이상 모이는 것은 금지합니다. 은주와 정희가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계획이 들킨 걸까요? 수녀들의 얼굴에 긴장이 스쳤습니다. 오신부의 눈빛이 더욱 날카로워 보였습니다. 그날부터 수도원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오신부는 수녀들을 더욱 철저히 감시했습니다. 식사 시간에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기도 시간에도 뒤에서 서성거렸습니다. 은주 수녀, 어젯밤 창고 근처에서 뭘 했습니까? 갑작스러운 질문에 은주가 깜짝 놀랐습니다. 청소 도구를 가지러 갔었습니다.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혼자 갔습니까? 네, 혼자 갔습니다.
오신부의 시선이 오래 머물렀습니다. 은주는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경자 수녀가 갑자기 다른 수도원으로 전속되었습니다. 경자는 어디로 간 거야? 정희가 급하게 물었습니다. 강원도 산골 수도원이래. 지연이 작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모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계획을 알아차린 것 같았습니다. 경자가 떠난 후 나머지 넷은 더욱 조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만날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오신 분은 각자 다른 일을 맡겼습니다. 은주는 원장 수녀 간병, 정희는 주방일, 지연은 청소, 영숙은 빨래, 서로 마주칠 때도 눈짓만 주고받을 뿐이었습니다. 언니, 우리 어떻게 해? 영숙이 복도에서 은주에게 속삭였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은주가 영숙의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막막했습니다. 이렇게 감시받는 상황에서 탈출이 가능할까요? 밤마다 잠자리에서 뒤척였습니다. 창밖 달빛만이 그들의 답답함을 비춰주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어느 밤 기회가 왔습니다. 오신부가 교구청 회의 때문에 하루 외출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내일 밤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 은주가 정희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만호 아저씨는 어떻게 연락해? 내일 오후에 쌀 배달 온다고 했어.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경자 없이 넷만 가야 했습니다. 경자 언니는 어떻게 해? 영숙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나중에 꼭 찾아서 데려올 거야. 은주가 다짐했습니다. 그날 오후 이만호 아저씨가 왔습니다. 쌀포대를 나르는 척하면서 은주에게 다가왔습니다. 수녀님, 준비는 다 되셨습니까? 네. 내일 밤 12시예요. 제가 담장 뒤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날 밤 넷은 마지막으로 모였습니다. 작은 창고에서 손을 맞잡았습니다. 우리 정말로 가는 거야? 영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영수가 무서우면 남아있어도 돼. 정희가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언니들과 함께 갈 거야. 영숙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약속하자. 우리 꼭 살아서 다시 만나자. 은주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이 일을 세상에 알리자. 지연이 덧붙였습니다. 네 사람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각자의 눈에는 두려움과 결의가 함께 있었습니다. 내일 밤이면 이곳을 떠나게 됩니다. 7년 동안 살았던 수도원을, 수녀로서의 삶을, 그리고 지금까지의 자신들을. 창밖에는 구름이 달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어둠이 그들을 도와줄 것 같았습니다. 주님,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은주가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습니다. 그날 밤 4명은 각자의 방에서 마지막 밤을 보냈습니다. 모두 잠들지 못했지만 아무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1979년 11월 15일 밤 11시 30분. 드디어 그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오성민 신부는 교구청 회의로 부재 중이었습니다. 수도원은 평소보다 조용했습니다. 은주가 원장 수녀를 살펴봤습니다.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은주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약속한 시간 10분 전, 4명이 하나둘 창고로 모였습니다. 먼저 온 정희가 손을 떨고 있었습니다. 정말 괜찮을까? 이어 지연이 작은 보따리를 들고 왔습니다. 최소한의 것들만 챙겼어. 마지막으로 영숙이 나타났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지만 결의에 차 있었습니다. 다들 준비됐어? 은주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3명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7년 동안 함께했던 이곳을 떠나는 것. 그 무게가 가슴을 눌렀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머뭇거릴 수 없었습니다. 밤 12시 정각. 4명이 뒷문으로 향했습니다. 담장 너머에서 이만호 아저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트럭 엔진은 이미 켜져 있었습니다. 수녀님들, 이쪽으로 오세요. 그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먼저 영숙이 담장을 넘었습니다. 이어 지연, 정희순으로 마지막으로 은주가 담장에 올라섰습니다. 한 번 더 수도원을 돌아봤습니다. 창문 하나하나가 추억을 담고 있었습니다. 종탑도 성당도 모든 것이 아름다웠습니다. 언니, 빨리 와. 정희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은주가 마침내 담장을 넘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기로 했습니다. 트럭이 어둠 속을 달렸습니다. 4명은 화물칸에서 서로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영숙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일단 안전한 곳으로 가자. 그 다음을 생각하고. 은주가 영숙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이만호 아저씨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 친구가 서울에서 도와줄 겁니다. 새벽 4시 서울 변두리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여인숙이 그들을 맞았습니다. 당분간 여기서 지내세요. 여인숙 주인 아주머니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처음으로 자유로운 잠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조금씩 안정을 찾았습니다. 4명은 각자 새로운 신분증을 만들었습니다. 은주는 김선희가 되었습니다. 정희는 박영자로, 지연은 이미경으로, 영숙은 최순덕으로 새로운 이름,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언젠가 꼭 경자 언니를 찾자. 은주가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진실을 알리자. 정희가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것이 28년간의 긴 여행의 시작이라는 것을. 일주일 후 4명은 전국으로 흩어졌습니다. 서로의 안전을 위해서였습니다. 헤어지는 날 버스터미널에서 마지막 약속을 했습니다. 1년에 한 번은 꼭 만나자. 그리고 서로 포기하지 말자. 우리가 옳은 일을 했다는 걸 잊지 말자. 눈물을 참으며 각자의 길을 떠났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기로 했지만 가슴은 아팠습니다. 그날 밤 수도원에서는 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오성민 신부가 다음날 아침 돌아와 모든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4 수녀들은 이미 자유의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비록 두렵고 불안했지만 더 이상 억압받지 않는 삶이었습니다. 은주는 새로운 이름으로 새로운 도시에서 생각했습니다. 언젠가 우리의 목소리가 세상에 전해질 날이 올 것이다. 그 믿음만이 그들을 지탱해주는 희망이었습니다. 2007년 가을 서울 작은 찻집. 60이 넘은 2 여성이 마주 앉아 있습니다. 한 명은 은주, 아니 이제는 김선희입니다. 다른 한 명은 정희, 지금의 박영자입니다. 28년 만의 만남이었습니다. 서로의 얼굴에 세월이 흘러 있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이야. 선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게, 우리 정말 늙었구나. 영자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2 사람은 오랫동안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선희는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살았습니다. 혼자서 한 아이를 입양해 키웠습니다. 그 아이가 지금은 대학생이야. 선희의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스쳤습니다. 영자는 봉제 공장에서 일하다가 작은 가게를 차렸습니다. 역시 혼자 살며 어려운 이웃들을 도우며 지냈습니다. 우리 결국 봉사하며 살았네. 영자가 감회 깊게 말했습니다. 지연이와 영숙이의 소식도 전했습니다. 지연이는 5년 전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영숙이는 지방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경자 언니는 아직도 못 찾았어? 영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강원도 수도원도 이미 문을 닫았다고 했습니다. 며칠 후 선희는 중요한 결심을 했습니다. 젊은 신부 윤태연을 찾아간 것입니다. 신부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선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28년 동안 간직했던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1979년 그 수도원에서 일어난 일들을, 오성민 신부의 억압과 폭력을, 내 수녀의 탈출과 그 이후의 삶을. 윤 신부는 처음엔 믿기 어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일기장과 사진들을 보며 점차 확신했습니다. 정말 용기 있는 일을 하신 것 같습니다. 윤 신부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세상에 알려야겠습니다. 몇 달 후 작은 마을 회관에서 모임이 열렸습니다. 선희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28년 전 저희가 겪었던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중들은 처음엔 의아해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진지해졌습니다. 일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일부는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의심했습니다. 왜 이제 와서 그런 말을 하느냐? 한 노인이 소리쳤습니다. 증거가 있느냐? 다른 사람이 따져 물었습니다. 선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28년 동안 준비해온 순간이었습니다. 몇 주 후 다른 피해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용기를 낸 선희를 보며 자신들도 증언했습니다. 오성민 신부는 결국 모든 직책에서 물러났습니다. 명예와 권위를 모두 잃었습니다. 하지만 선희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복수가 목적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영자와 함께 작은 상담소를 열었습니다. 평화의 집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상처받은 여성들과 아이들을 위한 곳이었습니다. 과거의 고통을 희망으로 바꾸는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영숙이가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셋이 함께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결국 해냈구나. 영숙이 감격스럽게 말했습니다. 지연이도 하늘에서 기뻐할 거야. 영자가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경자 언니도 어디선가 우리 소식을 들었을 거야. 선희가 덧붙였습니다. 그날 저녁 선희는 오랜만에 평온했습니다. 28년 동안 가슴에 품었던 무게가 내려놓아졌습니다. 창밖으로는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에 선희가 썼습니다. 신앙은 복종이 아니라 사랑과 정의입니다. 침묵은 가해자만을 보호할 뿐, 목소리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의 28년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다른 이들이 용기를 낼 수 있도록. 길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펜을 놓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마워, 정희야, 지연아, 영수가, 그리고 경자야. 우리가 함께였기에 가능한 일이었어.